안녕하세요. 교사들을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기본적이고 또 가장 많이 쓰는 기기가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기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 어떻게 이 스마트폰을 초기에 잘 세팅을 해서 또 실제로 잘 써먹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설정하는 것들은 처음에만 세팅을 해주면은 나중에는 계속 이 설정을 바꿀 필요 없이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이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 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단 업데이트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스마트폰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따라 하시다 보면은 이거 왜 안 되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이 스마트폰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아서 여기선 되는데 왜 내 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들 따라 하시기 전에 업데이트가 잘 되셨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업데이트 하는 방법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같이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설정 메뉴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설정 메뉴는 이제 초기 메뉴에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되겠고,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 화면에서는 맨 왼쪽 아래에 있죠. 설정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이 설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 메뉴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단은 이 스마트폰의 OS, 그러니까 어떻게 이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을 맨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는 밑에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운로드 및 설치, 또 와이파이로 자동 다운로드, 최근 업데이트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맨 위에 있는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 제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이 소프트웨어와 또 지금 나와 있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서로 비교를 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지 않은지를 조사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최신 소프트웨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제 스마트폰은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는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최신 소프트웨어라고 뜨지 않는 경우에는 아마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하시고 또 설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그 순서에 맞게 설치를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마 재부팅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최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부터 일단은 먼저 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8월 16일인데요.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 5월 1일 나온 이 버전이 가장 최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이후에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그 이전 하신 분들은 한번 소프트웨어가 최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완료되신 분들은 두 번째로 이제 앱들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앱이란 것은 여기 설치된 이 개별 프로그램들을 말하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운받는 이제 이 상점이라고 할까요? 그 상점이 여기서 일단 안드로이드에서는 플레이 스토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들, 뭐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바로 이 상점에서 어플을 제작하는 이 상점에서 살 수가 있는데, 대표적이 바로 이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아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메뉴 안 보이신다 하신 분들은 다시 화면에서 위로 올리셔서 플레이 스토어, 영어는 플레이는 영어로 되어 있고요. 스토어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앱 검색하고 또 이제 앱을 찾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저희는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시려면은 맨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아마 여기 갖고 계신 교사님들의 이름, 이 계정 이름이 아마 써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자기의 계정 이름이 쭉 나와 있고 또 이제 이 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냐면은 맨 첫 번째 바로 밑에 앱 및 기기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앱 및 기기 관리, 이 메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한 여러 가지 앱들이 업데이트가 필요한 앱들이 있고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은 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은 업데이트 있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 한개 대기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스마트폰에는 지금 구글 미트라는 이 어플이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개에 뜨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개에 뜨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어플들, 앱들을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두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한꺼번에 이 업데이트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진행하셔서 설치하시고 여기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이 앱들이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이제 업데이트가 끝나면 이제 이 업데이트가 필요한 항목들이 없어지죠. 여기 보시면은 모든 앱이 최신 버전임이라고 뜨여 있으면은 더 이상 여기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하는 앱들이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업데이트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아마 휴대폰이 삼성 갤럭시에서 나온 휴대폰인 경우에는 이 플레이 스토어뿐만 아니라 이 갤럭시 스토어라는 이 상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스토어는 이제 영어로 갤럭시 스토어라고 써 있는데요. GALAXYSTORE. 이 갤럭시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 갤럭시 삼성에서 만든 또 삼성에서 지원하는 이런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디 들어가시면 되냐면은 메뉴, 오른쪽 하단에 메뉴라는 부분이 있어요.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도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그래서 여기도 업데이트를 눌러보시면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이 어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모두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필요한 어플들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받고 설치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모든 업데이트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앱이 최신 버전입니다 이렇게 뜨면은 이 갤럭시 스토어에서 통해서 설치한 앱들도 다 업데이트 완료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실습하기 전에 일단은 최신 버전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의 최신 버전 이 업데이트를 꼭 받아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설정을 한번 세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쓰는 세팅을 하시기 위해서 일단 디스플레이 설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듯이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정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했었던 그런 이 설정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디를 들어가시면 되냐면은 천천히 위로 올려보시면은 디스플레이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초기에 세팅하면 좋은 것들을 같이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제 화면이 좀 까맣죠. 이 까만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를 다크로 설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이 교사분들의 이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이 라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되게 하얀 모습으로. 그래서 배경도 하얗고 또 전반적으로 밝은 이런 톤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이 다크로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이 파란 톤이 어둡게 바뀌고 또 글씨들이 이렇게 하얗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크 모드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하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기 때문에 좀 눈의 비침이 좀 더 덜 하겠고요. 또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를 할 때 좀 더 유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는 밝은 게 좋다 하신 분들은 물론 라이트로 하셔도 되겠지만은 나는 좀 눈이 좀 안 좋다. 또 난 좀 더 배터리를 좀 더 아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다크로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또 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이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들은 아마 지원이 되는 이 휴대폰이 있고 지원이 되지 않는 스마트폰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화면 재생률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일반으로 하게 되면 60Hz 로 되고 이 높음으로 하면 120Hz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스마트폰이 한번 우리가 보는 이 스마트폰 화면이 결국에 이제 무수히 많은 이런 이 사진들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동할 때도 이렇게 이 수많은 사진들이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진들을 많이 수차례 넘기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흘러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들을 1초에 60번을 할 거냐 120번을 할 거냐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보통 이제 그전까지 휴대폰들은 60Hz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 더 좋아지면서 120Hz가 지원되는 휴대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120Hz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부드럽겠죠. 그래서 또 1초에 60장 하는 거랑 120장 하는 거랑 더 매끄럽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에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또 많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터리를 아끼고 싶다, 나는 좀 애니메이션 효과가 좀 부드럽지 않아도 괜찮다 하신 분들은 일반을 하셔도 되고요. 또 난 좀 부드럽게 이런 것들을 전환하는 것들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높음으로 이렇게 설정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들 기억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보통 이제 60Hz나 120Hz나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60Hz를 쓰다 120Hz를 쓰면 잘 모르는데 120Hz를 쓰다가 60Hz를 쓰면 뭔가 좀 버벅거리는 느낌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각자 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유용한 기능 중 하나가 이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화면 보기.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블루라이트라고 해서 좀 눈을 피로하게 만드는 그런 이 빛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따뜻한 색감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면은 눈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더 눈이 느껴지시나요? 네. 이것들은 아마 좀 눈이 좀 예민하신 분들 아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 잠자기 전에 혹시 이럴 때 쓰실 분들이 있다라 한다면은 좀 블루라이트보다는 이런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따뜻한 색감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 또 유용한 것 중에 하나,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항상 휴대폰 먼저 사면 이것부터 해드리거든요. 글자 크기 조절하는 거. 예, 그래서 그것을 이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글자 크기와 글꼴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기본 세팅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밑에 스크롤바를 올리면 올릴수록 글자 커집니다. 그래서 좀 작은 게 나는 잘 안 보인다, 이런 어른들, 또 이런 좀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글자를 크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좀 더 눈이 덜 피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 크기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겠고요. 또 이 글꼴 폰트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기본을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뭐 삼성원, 굵은 고딕, 또 이 외에도 이 글꼴 다운로드라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 글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꼴들 여기서 찾으셔서 다운받아 보시고 이게 괜찮다 하면은 이 휴대폰에 있는 모든 폰트들이 이렇게 여기 그 폰트에 맞춰서 바뀌니까 여기서 참고하셔서 글꼴들을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도움이 되는 글자 굵게를 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좀 더 굵어져요. 글자 크기가 달라지진 않지만은 두께가 좀 두꺼워지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 보실 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글자가 커지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한 화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한 화면에 글자가 너무 커져 버리면은 아무래도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참고하셔서 각자 이제 내가 얼마만큼 보이는지 또 얼마만큼 한 번에 정보를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또 이 글자 크기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 크게 작게도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는 글자 크기를 조절했다라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각각의 이제 이런 이 말풍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같이 글자 크기도 달라지지만은 전반적인 이 말풍선 크기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고 또 각자 맞는 대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이것을 세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은 보통 아마 15초, 30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또 어떤 아이들한테 보여준다거나 또는 잠깐 설명해주고 해버리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꺼져버리죠. 그러면 다시 뭐 비밀번호 넣는다든지 지문 인식을 해서 다시 자동 꺼짐을 해제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많이 불편함을 느껴서 저는 보통 5분 정도, 5분 정도는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누르지 않아도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께서도 이제 각자 맞는 이 시간에 따라서 뭐 1분 하셔도 좋고요. 또 나는 10분 하셔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춰서 자동 꺼짐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은 불필요하게 이렇게 자주 이 비번을 입력하거나 또 지문 인식을 해서 다시 자동 꺼짐을 해제하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좀 유용한 이런 기능들 같이 봤었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보시고 이런 메뉴들도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편리하게 또 우리 신체 건강에 맞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유용한 기능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의 오른쪽 이 부분을 보시면은 보통 볼륨 키가 있고 하나가 이제 볼록 튀어나온 이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 설정을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키를 세팅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기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을 들어가 보시면은 측면 버튼이라는 부분에서 측면 버튼. 이 측면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이제 이 측면 버튼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 볼륨 키 밑에 있는 이 단추가 바로 측면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두 번 눌렀을 때 또 길게 눌렀을 때 어떻게 실행하게 될 건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두 번 눌렀을 때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하는 거, 또 삼성페이를 빠르게 실행하는 거, 그리고 또 앱 열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카메라 빠른 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따닥 눌러주면은 지금 제가 미러링 되고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따닥 눌러주면은 카메라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아마 카메라 빠른 실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되겠고요. 또 삼성페이 빠른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닥 눌러주면 또 이제 이것도 삼성페이 빠른 실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본적인 거 아마 카메라 빠른 실행으로 되어 있을 텐데 난 좀 더 이 휴대폰으로 삼성페이를 많이 쓴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능을 바꾸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앱 열기라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내가 또 이 필요한 앱들 자주 쓰는 앱들도 여기서 또 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측면 버튼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길게 누르는 거. 길게 누르는 건 이제 보통 이 단추를 보통 이 삼성에서는 빅스비 이제 AI 그 음성이죠. 빅스비를 호출할 때 이제 이 단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아마 전원 단추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 빅스비가 나오게 되면서 이 빅스비 호출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걸 꾹 누르면은 이제 이 빅스비가 이렇게 나오면서 빅스비가 이렇게 이제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빅스비 호출하기로 되어 있고 저는 이제 빅스비를 잘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원 끄기 그래서 이제 전원 끄기 메뉴를 설정해 놓고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각자 편하게 편하신 방법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키보드를 설정하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이제 디스플레이랑 우리 크게 키보드를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키보드 설정도 같이 보시겠는데, 키보드를 설정하는 방법들은 이제 다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메뉴들 중에서 어떤 메뉴가 있냐면은 일반이라는 메뉴, 일반. 그래서 거의 좀 하단 쪽에 있는데, 하단에 일반에 보시면 언어 및 키보드, 날짜 및 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 메뉴에는 6번째 메뉴에 삼성 키보드 설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을 처음 사신 분들은 다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삼성 키보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어랑 이제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영어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지금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한국어를 쓸 때 아마 기본적인 세팅은 천지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천지인 메뉴 뭔지 아시죠? 0, 1, 2, 3, 4 예전에 아마 이 피처폰 쓰실 때 쓰신 것처럼 이렇게 기억이랑 키역, 니은, 리을, 디귿, 티귿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래서 몇 번 누르냐에 따라서 각각 이 자음과 모음이 조합이 되면서 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천지인 이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천지인을 좀 잘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천지인을 쓰시면 되겠고요. 저는 좀 천지인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쿼티를 세팅을 하시면은, 쿼티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컴퓨터 자판을 쿼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쿼티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기본적인 이 키보드 설정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유용한 기능들이 뭐가 있냐면은 문구 추천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구 추천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입력하는데 동해물과 송승찬, 디바이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쓰는 말들을 이렇게 타이핑 치다 보면은 밑에 이제 그거에 적합한 말들, 또 내가 자주 쓰는 말들을 이제 이렇게 추천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이제 그 말들이 계속 이렇게 입력이 되죠.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아마 이런 글들을 한번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구 추천은 이제 내가 쓰는 말에 가장 적합한 말들을 이 스마트폰에서 추천해주는 이 기능인데요. 이제 이 문구 추천 기능을 좀 잘 쓰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문구 추천을 쓰다 보면은 좀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구에서 좀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람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들이 틀렸다, 이름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좀 끄고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문구 추천이 좀 유용하다 하시는 분들은 켜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문구 추천을 끄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구 추천을 쓴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제 뭐 문구 대체, 문구 수정 제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문구 대체는 내가 오타가 난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이제 바꿔주는 이 기능입니다. 문구 대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다 보면 이제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 그 오타들을 자동으로 수정해 줍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것의 문제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 이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쓴 글귀에 맞는데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그걸 인식을 못하고 이걸 오타다라고 하면서 수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구 대체 기능은 좀 추천드리지 않는 이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구 수정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자를 이 빨간색 밑줄로 표시해서 이걸로 고치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제안하는 부분들인데, 문구 대체는 아예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바꿔버린다면은 문구 수정 제한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하는 부분들이 이 문구 수정 제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에 맞춰서 이 기능들 세팅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 또 기능들 중에서
어떤 기능들이 부분들이 있냐면은 이제 기타 입력 옵션, 기타 입력 옵션 메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한 편하면서 불편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자동 대문자 전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내가 영어를 입력을 할 때 영어를 쓰게 되면은 첫 글자가 대문자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이제 그 쉬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꼭 대문자가 필요하지 않은 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능도 그때 쓸 때마다 쓰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활성화 시키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를 2번 눌러 마침표 입력하는 것들은 이것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따닥 누르면 이제 내가 점을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스페이스바만 2번 누르면 이렇게 점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뉴들 중에서 이제 키보드가 좀 눈에 좀 잘 안 보인다 하신 분들은 이 고대비 키보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고대비 키보드가 뭐냐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키보드 이제 색깔을 이렇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키보드가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이 키보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내가 키보드 쓸 때도 이렇게 이제 이 색깔이 있게 좀 잘 보이게, 눈에 잘 띄게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비 키보드도 이런 기능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모드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모드는 뭐냐, 세로 화면일 때, 가로 화면일 때 어떤 키보드를 사용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키보드가 아마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일반 키보드이고, 한 손 키보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한 손 키보드는 이제 한 손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써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어때요? 좀 자판이 몰려 있어야 되겠죠. 몰려서 이렇게 지금 이 스마트폰을 지금 자판을 배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손 키보드 배열이고요. 또 이제 플로팅 키보드는 뭐냐? 플로팅 키보드는 이제 내가 좀 이 키보드 항상 밑에 있잖아요. 이 키보드를 이제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가 꼭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밑에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키보드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 이렇게 내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가로 보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분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로 하게 되면은 화면이 상당히 넓어지잖아요. 넓어지게 되면은 이 가로 키보드, 이 분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손에 가깝게 이렇게 좀 분할되어서 키보드를 이렇게 배치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팅 키보드 아까도 보셨듯이 이렇게 떠 있는 이런 키보드인데, 이렇게 이제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플로팅 키보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유용한 기능 중 하나가 이 제스처 및 피드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스처 및 피드백 메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글자를 입력할 때 내가 이제 정확히 마하고 르 사이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누르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눌러질 때가 있죠. 좀 손이 좀 두꺼우신 분이거나 또는 내가 좀 잘 안 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아까 보셨던 이 제스처 및 피드백에서 이 스페이스 키 길게 누르기,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서 이동이라고 이제 이 기능을 해 놓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스페이스를 좀 길게 눌러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굳이 내가 거기를 딱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사용하시려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제스처 및 피드백에서 이 스페이스 키 길게 누르기, 여기를 커서 이동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해보자면은 이제 여기 기능에서는 스페이스바만 이게 됐었는데, 이제 이게 그냥 키보드 아무 데서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스페이스 키가 아니라 아무 그냥 키보드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스처 및 피드백에서 키보드 화면에서 제스처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이동을 또 선택을 해주시면은 굳이 스페이스바가 아니어도 내가 아무 예를 들어 CO 상태에서 내가 아무런 이 키보드의 상태에서도 이렇게 위아래로 또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키보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음성으로 입력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입력 기능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이 키보드 위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모양 눌러서 입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입력이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인식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손으로 뭔가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마이크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해서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기본 설정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디스플레이와 또 이 키보드 위주로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처음에 세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부분들만 잘 세팅해 주시면은 확실하게 이제 좀 더 이 스마트폰을 만질 때, 또 내가 뭘 입력을 한다거나 또 내가 화면을 본다거나 할 때 상당히 좀 더 편리하게 또 유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